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체적인 준비 부실, 미흡한 대처로 얼룩졌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어제 K-팝 공연을 끝으로 열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귀국길에 오른 대원들의 모습을 이지은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어젯밤 K-팝 콘서트가 열린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걸그룹 뉴진스 등 19개 팀의 화려한 공연에 4만 명이 넘는 잼버리 참가자들은 뜨거운 환호와 열띤 응원으로 호응했습니다. 공연이 마무리된 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대원들은 여전히 상기된 표정입니다. The first exhibition of the first group was very, very beautiful. I will explain to my group, my city, and all my friends, my family, and I think I would say that is an amazing experience. 다시 관광버스 1,400대에 나눠 타고 해산해야 하는 대규모 행렬. 밤 11시까지 이뤄진 주변 교통 통제와 경찰 2,500명, 소방 200명의 현장 배치로 행사는 별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낮 인천국제공항. 커다란 가방을 맨 잼버리 대원들이 출국장으로 속속 들어섭니다. 대회 일정을 마친 각국 대원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모여든 겁니다. This whole experience was like a dream to us, and it's a whole new world, not a country. 대원들의 출국 일정과 광복절 연휴가 겹치면서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2만여 명이 늘어나 출국장에선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oday we needed to catch a bus early so we can get to the airport. Well, we're going to wait here for another 6 hours, so it's going to be a long wait, but it's all right. 인천공항은 대원들의 안전 귀국을 위해 안전키트 만여 개를 나눠주고 별도의 대기실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만여 명의 대원이 출국하고 오는 15일까지 3만 4천여 명의 대원들이 각국으로 돌아갑니다. 대회 공식 일정은 끝났지만 한국에서 좀 더 머무는 대원들을 위해 한국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운영하는 체험 부스는 전통 놀이 행사와 함께 50분 일정의 서울 시내 버스 투어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에, 야당은 현 정부 책임에 초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여당은 새만금 잼버리가 대표적인 인재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담당자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문책을 넘어 공직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 수사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잼버리가 6년 동안 예산만 증발시키면서 방치됐다.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11조 원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챙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도 잼버리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포함해 전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지만 잼버리 대회의 컨트롤 타워는 한덕수 국무총리라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 외교부까지 현 정부 부처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지방정부에서 문화교류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행사이고 대한민국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 예정인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를 시작으로 잼버리 파행의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6호 태풍 카눈으로 그제 대구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남북도 등 한반도 동쪽 지역에 큰 피해를 줬는데요. 헬기를 타고 일대를 둘러보니 태풍 흔적이 여전히 역력하고 주민들은 복구에 한창이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바탕 태풍이 휘몰아친 대구 군위군. 제방이 무너진 곳에는 부서진 도로 잔해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 포크레인 2대가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반원 형태로 길게 늘어선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찢기다 못해 뼈대마저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밭에는 완전히 내려앉은 지붕과 트럭이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고 인근의 한 농부는 엉망이 된 밭 가운데서 못 쓰게 된 농작물을 거칠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떠나자마자 찾아온 폭염. 쉴 새 없는 복구 작업에 주민들은 쏟아지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집 안에 있어야 할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은 한가득 마당으로 나왔고 옷과 이불, 식기 등 온갖 살림살이가 햇볕에 말려졌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었던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은 오늘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명 사망이 됐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산사태가 나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던 경북 예천군. 한 달도 안 돼 들이닥친 태풍에 복구는 더뎌지고 현장은 다시 엉망이 됐습니다. 원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뼈대만 남은 집과 가운데가 무너져 내려 뚝 끊긴 다리. 하지만 다시 보수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포크레인도 바쁘게 움직이며 땅을 고르게 다듬습니다.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며 많은 피해를 남긴 태풍 카눈.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며 복구에 구슬땀을 흘린 주말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태풍 카눈이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농민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잘 익은 과일은 떨어지고 농작물은 물에 잠겼기 때문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푸른색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나무끼리 결박해 피해를 막아보려 애썼지만 거센 비바람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풍 바람에 사과나무들이 이렇게 줄줄이 쓰러졌는데요. 아직 익지도 못한 사과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방법 없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이거는 쓰러진 거는 좀 다시 나무를 이제 새로 심어야 돼. 다 뽑아내고. 열매는 온통 흠집 투성입니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두고 수확은 끝내 물거품이 됐습니다. 홍로, 조성 명절에 맞추는 사과거든요, 이게. 수확이 괜찮다. 사과도 뭐 굵기도 괜찮고 농사 잘 짓다 하고 있는데 좀 일이 돼 보니까 마음이 좀 안 편하죠. 뿌리째 뽑힌 옥수수가 흙더미를 나뉜 겁니다. 농부는 허망할 뿐입니다. 수확 불러가는 그냥 버려야 돼. 아이고 망설였죠. 이런 날씨만 되면은 한 달 오면 수확하는데. 인근 2,000제곱미터 규모의 상추 농장엔 태풍이 몰고 온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급히 물을 퍼내자 상추가 모습을 드러내지만 흙범벅인데다 이미 상품성이 없습니다. 수확을 불과 20일 앞둔 상태였습니다.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저 햇볕 더 내릴 쬐면 이거는 뭐 다 폭삭 내려앉아 버려요. 뿌리가 이미 뿌리 자체가 썩어 붙으니까 안 되지.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쓴 사이 여의도 4배에 달하는 1,157헥타르에서 농작물이 물에 잠겼고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명이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 1명을 붙잡았고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 바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정도로 차량이 큰 충격을 받고 부서졌고 주유소 간판도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초등학교 6학년 1명과 중학생 등 10대 4명이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차량 문은 열려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5시간 이상 훔친 차를 타고 돌아다녔고 오전 10시쯤 주유소 앞 간판을 들이받고 나서야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이 멈췄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초등학생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나머지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동네 아는 형들과 호기심에 운전을 해봤다는 초등학생의 말을 토대로 도망친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하늘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 한 명이 더 올라가더니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함께 들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들은 오늘 낮 전국 순회 집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였는데
경찰은 조합원 4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강원도 삼척 앞바다 간이 해수욕장에서 3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분 만에 두 사람을 구조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6시 40분쯤엔 풍랑특보가 발효된 속초 앞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20대가 구조되는 등 순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해 올라간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중국 동북부 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로 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중국에서는 연이은 집중호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시 산간 지역에 있는 국도가 완전히 끊겼고 그 아래로 엄청난 양의 빗물이 흘러갑니다. 차량은 난간에 위태롭게 걸려 있고 도로에는 부러진 나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빗물에 불어난 강물이 다리 턱 밑까지 차올라 고립된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구조만을 기다립니다. 며칠 동안 쏟아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까지 발생해 결국 2명이 숨졌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태풍 카눈은 소멸됐지만 비구름이 몰려온 중국 동북부 지역 헤이룽장성과 랴오닝성 등에는 호우 황색경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예보됐고 일부 지역에선 번개와 우박 피해도 우려됩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 강둑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놨지만 피해를 완전히 막진 못했습니다. 도로는 물에 잠겼고 곳곳에서 구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5호 태풍 독수리가 강타했던 중국. 140년 만에 최악의 폭우에 1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도 517만 명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됐던 베이징 인접 허베이성에는 물도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되자 중국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 그리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가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마우이 섬의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하이나. 오늘 오전 라하이나로 가는 도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이 이재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자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입니다. 집에 도착한 주민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불에 타 집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It's sad. I feel like no one's really accepted it yet. I walked through my room and there's just nothing. Like everything is gone. 산불이 잦아들고 수색대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망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55명이던 사망자는 하루 만에 80명으로 25명이나 늘었습니다. 현재 연락 두절된 사람이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nd the Coast Guard couldn't come in too far because of the reefs, and a lot of the people can't swim that far. And then a couple people died of smoke inhalation as well. They were just inundated. I know a lady that stood in the water for 8 hours. 화재 초기 산불 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나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피소 6곳에 분산돼 있는 이재민 11,000여 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프라 윈프리도 현지에 구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1억 달러 이상의 성금과 구호 물품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아직까지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불로 여권과 짐이 모두 불에 탄 관광객들을 위해 임시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타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인천항과 평택항은 중국의 큰손 6호를 맞이하느라 상당히 분주했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인천항 부두에 1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국제여객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오후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15시간 100기를 달려온 뉴 골든브릿지 5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중 국제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온 건 3년 7개월 만에 처음. 인천항만공사 측은 100길로 한국 땅을 밟은 첫 승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特别喜欢韩国，第一站是爱宝乐园，第二站是免税店。 비슷한 시각 평택항에는 웨이하이항에서 온 중국인 승객 환영에 분주합니다. 서울이나 뭐 좋은 데를 다 다니고 싶고 뭐 부산에 제주도도 가고 싶고.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금지했던 한국 단체 관광을 6년 만에 허용하면서 여객터미널도 과거 6호로 붐볐던 예전 모습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여행객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경제 활기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한국 단체 관광길이 열린 지 이틀 만에 여행사에도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미 견적 논의라든가 행사 논의가 있었고 특히 관광 문의보다는 그동안 비즈니스를 많이 끊긴 상황에서 기업단체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 특히 다음 달과 10월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국내 면세점과 호텔 등 관련 업계도 6호를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전용 데스크를 설치했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도 14개 음식장에서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관광붐을 열겠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연휴 기간을 겨냥해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이었죠. 양금덕, 이춘식 어르신과 2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거부해오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목표액의 절반인 5억 원을 모았습니다. 오늘 1차로 성금액 일부가 전달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보내온 돼지 저금통, 청년 기념으로 받은 금부치에 결혼 축의금까지 선뜻.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모금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이 해야 할 배상을 대신하겠다는 제3자 대위 변제 방침에 대해 줄곧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할머니한테 줘야 되는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접스럽게 그냥 아빠일까 싶은. 이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명칭은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6월 말부터 오늘까지 모인 돈만 5억 2,9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일주일도 안 돼 1억 원이 모이더니 범국민운동 40여일 만에 7,652명의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보탰습니다. 모금 참여자들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픈 민중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오늘 서울 경복궁 앞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현 정부의 외교가 굴욕적이라며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이번 성금도 1차로 전달됐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자, 그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상당수는 고인이 됐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 마땅히 받아야 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엔 또 한 명의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일본군 731 부대를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을 상대로 잔혹한 생체 실험을 벌였던 부대죠. 사람을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라고 불렀는데요. 일본 정부가 그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면서 8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최근 731 부대의 계급과 이름이 적힌 직제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이 명단을 들고 일본 현지에서 731 부대원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일본 731 부대는 최소 3천여 명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였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문서를 소각해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본 학자가 731 부대원들의 이름이 담긴 직제표를 찾아냈습니다. 関東軍貿易給水部が誕生した直後の1940年の8月22日時点の部隊の職員表ですから、その時に誰がいたのかということを初めて明確に示す資料が出てきたわけです。 직제표에 적힌 222명의 이름들. 이 이름들은 왜 이제서야 세상에 알려졌고 이 문서로 어떤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731 부대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4살 때 731 부대에서 근무한 93살 스미지 히데오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루타를 산체로에부에 전시한 표본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ひどいのは女の方のお腹になる中にいる子供ですね。赤ん坊ね。そういったの標本もありまして。 명단을 보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教えてくれた人の名前は全然教えてくれない。全部秘密だね。だから階級で呼んでる。 731 부대 전시관이 있는 나가노현의 평화기념관도 찾아갔지만 명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일본 지자체의 반대로 부대원들의 증언 전시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博物館で731部隊についての展示をしているところはない。731部隊は細菌戦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書いた公文書はない。 그러던 중 취재진은 명단에 적힌 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948년 도쿄의 제국은행에서 일어났던 독극물 살인 사건. 12명이 독살된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일본 경찰은 한 남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그 남성이 731 부대의 대원이었단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번에 공개된 직제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小形さんという技師の方の名前がオリエンタル写真工業の技師だった方でですね、おそらく人体実験などをですね行った時の写真撮影などを行っていた方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731 부대 대원들 명단을 따로 관리해왔단 얘기가 됩니다. 일본 정부의 조직적 은폐 속에서 그 존재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731 부대. 잔인한 실험에 참여했던 731 부대원들은 전쟁 직후 대학과 병원으로 대거 복귀해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서현역 칼부림 최원종.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차별 흉악범죄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아야겠죠. MBC 법조팀이 최근 2년간 법원이 묻지마 범죄라고 판단한 사건 37건을 분석했습니다.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60%는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제때 치료하거나 첫 범행 당시 교화가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재작년 5월 경기도 성남시 2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따돌림을 당한 뒤 조현병을 앓던 남성이 약을 끊은 뒤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법원이 묻지마 범죄라고 판결문에 못 박은 사건 모두 37건이었습니다. 조현병 6명, 분노조절장애 2명 등 정신질환자가 13명,
전체의 35%였습니다. 4명은 약이나 치료를 멈췄고 1명은 노숙자여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경우는 8명, 이 중 2명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폭력 전과자는 22명, 60%에 달했는데 정신질환자 13명 중 7명, 또 알코올 의존증 환자 2명 모두 역시 재범이었습니다. 첫 범죄 때 치료를 받았다면 묻지마 범죄의 상당수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치료 명령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유 없이 식당과 지하철에서 5명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2년 전 폭력 사건을 저질렀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치료를 못 받아 재범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징역형을 내릴 뿐 치료 명령은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치료와 이제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해가지고 범행 동기는 말 그대로 묻지 마였습니다. 25명은 아무 이유 없이, 4명은 쳐다봐서, 2명은 자기 처지를 비관해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강함을 과시하려 했다, 가해자 입장이 돼보고 싶었다는 황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묻지마 범행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크다며 34명 중 1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의 이의 제기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았던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고 그 이후로도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불성실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리그가 오늘 개막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선수도 팀 개막전 출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리그 개막을 앞두고 훈련에 한창인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사이에 이강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 사이를 헤집고 미니게임에서 골망을 흔드는 등 이강인은 허벅지 부상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하면서 이강인은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빨리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뛰고 저가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이 로리앙과의 개막전에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이적설로 팀 훈련에서 제외된 음바페와 네이마르 대신 올 시즌 합류한 하무스, 아센시오와 함께 파리의 공격진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강인은 새 리그 적응과 함께 지난 시즌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졌던 두 에이스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임무까지 안게 됐습니다. 손흥민과 영혼의 단짝이었던 해리 케인. 마침내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결정돼 이제 김민재와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어제 독일 현지에 도착한 케인은 메디컬 테스트부터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1억 유로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I think FC Bayern Munich are one of the biggest clubs in the world. Really push myself and test myself on the highest level. 케인과 김민재를 영입하며 한층 더 안정적인 전력을 갖춘 뮌헨은 내일 새벽 라이프치히와 슈퍼컵에서 올 시즌 첫 우승 트로피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출전할 때마다 온갖 화제는 물론 득점까지 빼놓지 않는 선수죠. 메시의 마이애미 이적 후 5번째 경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리그스컵 8강전입니다. 전반에만 먼저 2골을 앞서간 마이애미. 후반 본격적으로 메시의 시간이 열리는데요. 메시에서 시작된 공격이 상대의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3대0. 그리고 후반 막판 감각적인 원터치 슛으로 직접 골망까지 흔듭니다. 상대팀 감독이 메시가 골을 넣기 위해선 1초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순식간이네요. 이적 후 5경기에서 무려 8골. 메시의 마이애미가 대회 4강에 진출합니다. 이번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입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혼란의 축포가 터집니다. 2시즌 연속 개막전 골인데요. 전반 36분에도 알바레스가 살짝 내준 걸 투기의 폭발력으로 또 한 번 해결했습니다. 로드리의 추가골까지 터진 맨시티. 팀의 레전드 출신인 번리의 콤파니 감독에게 데뷔 전 패배를 안깁니다.
마지막은 포르투갈 축구에서 나온 환상적인 프리킥골입니다. 꽤 먼 거리였는데 골키퍼가 예상치 못한 빈틈을 그대로 뚫었네요. 지금까지 스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홈런 선두조 한화의 노시환 선수가 괴력의 밀어치기로 시즌 27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종일 흐린 하늘에 비도 오락가락했죠. 무더위가 다시 시작된 남쪽으로는 폭염주의보도 다시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면서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지방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3.8도에 머물렀는데 내일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의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 산지와 충청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에서는 물결이 계속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 사이에는 모두 그치겠고 내일 이른 시간 서해안 쪽에 빗방울 정도만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끼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광복절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도 예년 이맘때 더위가 지속되겠고요. 영동 지방으로는 비구름이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2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